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서 해상도시 실현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의 상징으로 만들 계획인데 실현을 위해선 제도적 유연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 공공기업 협상 1호 사업인 해운대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 6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공사비 2조 원 규모의 2,07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태풍 콩네일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부산에는 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2030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부산항 북항 앞바다에 세계 최초의 해상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실패 이후에는 발이 묶인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엑스포 실패 이후 해상도시 실현을 위한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상도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부산시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자연과 공생하는 방안으로 이 해상 스마트 도시를 제시하며 2030 엑스포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공개됐던 세계 최초 해상 스마트 도시 조감도를 보면 6만 제곱미터 규모로 육지와 다리를 연결해서 1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자족형 부유식 도시를 만드는 해상 도시 기술을 부산에서 펼쳐 보이겠다고 이렇게 부산시는 강조했습니다. 네, 엑스포 개최 전인 2028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판 노아의 방주 해상 스마트 도시로의 항해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은 잃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다시 동력을 얻어 유엔 해비타트 인간 거주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상 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초 열렸던 기후위기 대응 해상도시 컨퍼런스에서도 이 미래의 혁신 기술을 집약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세계 최초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해상도시를 성공시켜서 이 관련한 산업기술을 부산이 선점한다면 해상도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상징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해상 스마트 시티 포럼이 열린 건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먼저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부산광역시를 글로벌 해상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허브 역할로 전 세계 연계에 확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좀 더 이 주제에 대한 이 결집을 해야 되고 또 전략 사업으로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과 부산광역시가 그리고 부산시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해상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후 변화, 폭우, 태풍 등 이상 기후로 해안 도시는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인류 미래 준비를 부산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해상 도시 가시화가 되기 위해선 사실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존에 없던 도시 공유 수면 관련법 등 이 제도적 유연화가 필수인 상황인데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산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상 도시로의 항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상 도시 부산 함께 기대를 해보죠. 차선영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부산 공공기업 협상 1호 사업인 해운대 재송동의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 6년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비 2조 원 규모의 2,07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정규 동아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이제 해운대 지역의 마지막 그 사업 부지로서 남아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은 그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일부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워낙 입지적인 강세가 높은 지역이고 또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상당한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분양가 논란 5천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 분양 가격이 과연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을 그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의 해운대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 실수요자보다도 그 투자 목적으로서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청약시장에 그 뛰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경쟁률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결국 주변 시세 그리고 해운대 지역의 그 일반 아파트의 가격에도 상당한 자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격 회복을 넘어서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무주택자들도 이제 그 가격이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직접적인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교수님, 예상보다 이 부산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4분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전체적인 미국 기준금리 인하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인하에 대한 효과가 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시중금리의 그 대출금리와 관련된 그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을 비롯해서 대규모 재정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그 취업 효과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가계소득 증가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해운대 쪽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해운대 전체가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소유자들끼리 먼저 선도지구가 지정되기 위한 그런 아주 상당한 그 경쟁이 높은 그런 선도지구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격도 그에 동반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 부산 지역 전체가 똑같이 가격의 어떤 변화나 거래량의 변화를 이끌어오지는 못하겠지만 해수동 중심으로 해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정상화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시청자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규 동아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일 오전까지 부산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에는 2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2일 새벽 사이 강수가 집중돼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는 31일 대만을 강타한 후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됐습니다.
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집에도 불이 날까 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데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녕 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어떤 것이고 사고 예방을 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로 별도의 전기선이나 설치 공사 필요 없이 손쉬운 설치가 가능한 화재 감지기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그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CCTV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별다른 배선 필요 없이 건전지 하나로 작동하고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여 그 효용이 큰 편입니다. 그 가치를 사례로 들자면 최근 두 곳의 주택 화재에서 나타나는데요. 지난 10월 23일 합천 용주면 소재 한 주택에서 자택에 설치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아 콘센트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여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지난 10월 26일 창녕군 대지면 소재의 한 주택에서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노모와 함께 대피,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가 참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감지기가 화재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작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재 시 직접적인 위험은 불길이겠지만 가장 큰 위험은 연기와 유독가스입니다. 화재 시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조기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대피 시 눈을 뜨기 어렵게 하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에 조기에 알아채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연기를 감지하여 85dB의 경보음으로 빠른 인지를 가능하게 해 신속한 대피나 대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말일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겨울철을 앞둔 11월부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서 화재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도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 닿는 곳에 소화기, 눈 닿는 곳에 대피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각종 안전 홍보와 캠페인, 교육 활동으로 화재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화재 예방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창녕 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1일 국회를 방문해 공동협력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주요 협력사업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15개 사업으로 요청 예산만 1조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추진단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오는 3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국화 조형물 전시를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는 국화 개화 상황과 축제 종료 후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형물 전시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는 공연과 체험 등 축제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